안녕하십니까. 제라테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유입구의 폭이 12.0cm이고 유효 회전수가 5인 원심 분리기에 입자 밀도가 1.7g/cm의 삼성인 배기가스가 15.0m/s의 속도로 유입된다. 이때 절단 입경을 계산하시오. 단 공기 밀도는 무시하고 가스의 점성도는 350K에서 0.0748kg/m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심 분리기라고 그랬으니까 원심력 집진기, 다시 말해서 사이클론이에요. 따라서 사이클론에서 우리가 절단 입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dp50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dp50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dp50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50은 루트 9 마이크로비 나누기 2파이 nv 로S 마이너스 로 전체 곱하기 10의 6성.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계수를 뜻하는 거죠. b라는 것은 입구폭,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계산기에 파이가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n이라는 것은 회전수, v라는 것은 속도, 로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 로라는 것은 가스의 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미터가 되죠. 따라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10의 6성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기의 밀도를 사용을 할 것이냐,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처럼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기의 밀도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무시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공기의 밀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의 밀도를 무시한다는 말이 없고, 내가 공기의 밀도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공기의 밀도가 얼마죠? 공기의 밀도가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가 1.3kg/s의 삼성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온도가 몇 도죠? 350K죠. 그래서 273 나누기 350K를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대입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입자의 밀도가 보시게 되면 g/cm의 삼성이에요. 이 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바꿔야 되죠. 따라서 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면 10의 삼성을 곱해야 되죠. 따라서 1.7g/cm의 삼성은 17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dp50은 9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계수입니다. 0.0748kg/m/hour. 자, 여기에서 hour를 여러분들이 세크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3600을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속도의 시간 단위와 그리고 점성 계수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B라는 것은 입구폭입니다. 입구폭이 지금 12.0cm이니까 0.12m가 되는 거죠. 나누기 2파이 n이라는 게 회전수예요. 회전수가 5회입니다. 자, 곱하기 지금 속도가 15.0m/s죠. 그리고 입자의 밀도가 1.7g/cm의 삼성이니까 17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해서 마이크로미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한다고 했죠? 10의 6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5.29 마이크로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스의 밀도 로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서는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에다가 온도를 반드시 보정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처럼 공기의 밀도를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기의 밀도를 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여러분들이 가스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하고 동일한 값이에요. 사용을 했을 때는 온도가 있으면 반드시 온도를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 2번. 파장이 5240 옹거스트로인 빗속에서 밀도가 0.85g/cm의 삼성이고
직경이 0.8 마이크로미터인 기름 방울의 분산 면적비 K가 4.1이고 먼지의 농도가 0.3mg/m의 삼성일 때 가시거리를 계산하시오. 우리가 이론편에 보면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3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공식이죠. 가시거리 V는 5.2 곱하기 로우 R 나누기 K 곱하기 C. 자, 여기서 로우라는 것은 밀도입니다. g/cm의 삼성. R이라는 것은 반지름, 마이크로미터. K는 분산 면적비, C라는 것은 농도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C라는 농도의 단위가 반드시 g/cm의 삼성이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단위 환산을 해도 단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우라는 밀도는 g/cm의 삼성, R이라는 반지름은 마이크로미터, C라는 농도는 g/m의 삼성으로 대입을 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그럼 먼저 로우라는 것은 밀도 0.85g/cm의 삼성, 그리고 반경이 지금 직경이 0.8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직경이 0.8 마이크로미터니까 반경은 얼마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0.4 마이크로미터죠. 나누기 분산 면적비 4.1 곱하기 지금 여러분들 농도가 mg/m의 삼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mg/m의 삼성은 g/m의 삼성으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준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437.40m가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의 단위가 g/m의 삼성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프로판과 부탄이 3대2로 혼합되어 있는 연료 1S의 삼성을 공기비 1.3으로 완전 연소할 때 공연비를 최적비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최적비라는 것은 부피비, 개수비를 뜻하는 거죠. 그럼 먼저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프로판과 부탄을 완전 연소식을 세워보겠습니다. C3H8을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CO2와 H2O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H2 두 개짜리니까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두 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개, 한 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합이 10개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두 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탄도 동일한 방법으로 C가 4개고 H가 10개인 부탄은 산소와 결합을 하면 CO2와 H2O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죠. H가 2개니까 2분의 10은 5가 되죠. 자, 산소 2개짜리가 4개, 8개, 한 개짜리가 5개. 그러면은 몇 개가 되나요? 13개. 자, 13개가 이렇게 와요. 그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죠? 6.5개. 따라서 부탄이 차지하는 값이 3대 2니까 전체가 얼마죠? 5죠. 그래서 프로판이 차지하는 값이 5분의 3. 그리고 부탄이 차지하는 값이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럼 공연비라는 것은 우리가 부피비로 계산했을 때는 산소의 개수 곱하기 22.4S의 삼성. 그러면 이 값이 산소량이 되는 거거든요. 산소량을 우리가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이 됐어요. 나누기 연료량을 계산했을 때는 연료 개수 곱하기 22.4S의 삼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기비가 나와 있으면 공기비를 사용하시면 되고 공기비가 없으면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기비를 사용했다는 소리는 실제 공기를 사용했다는 소리고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이론 공기량을 사용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부피비는 개수비가 되니까 산소가 5개예요. 5개짜리가 5분의 3. 그래서 5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6.5개짜리가 5분의 2. 그리고 최저 22.4S의 삼성. 자, 그리고 공기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가 21%라고 그랬으니까 0.21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나누기 연료량 한 개짜리가 5분의 3, 한 개짜리가 5분의 2. 최적은 22.4S의 삼성.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공연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 1.3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34.67
S미테일 삼성 per S미테일 삼성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석탄을 공업 분석한 결과 휘발분이 7%, 수분이 3%, 그리고 회분이 5%일 때 석탄의 연료비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연료비라는 것은 고정탄소에서 휘발분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정탄소를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료의 4성분이 고정탄소, 수분, 휘발분, 회분인데 전체를 100%를 기준했을 때 고정탄소와 수분과 휘발분과 회분을 합치면 100%가 되거든요. 그럼 고정탄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00%에서 수분, 휘발분, 회분을 더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에서 7%, 3%, 5%를 다 더해서 빼주면 고정탄소가 몇 %가 되느냐? 85%가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계산된 고정탄소 85%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휘발분 7%를 나눠주면 그 값이 바로 연료비 12.14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배출되는 먼지의 농도가 50g/m의 삼성, 배출가스량은 5000m의 삼성 per day, 제거 효율은 95%일 때 제거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먼지의 양, kg per day라는 것은 총량이라는 소리예요. 총량이라는 것은 먼지의 농도와 배출가스량을 곱해주는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먼지의 양을 kg per day로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kg per day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지의 농도의 질량 단위, g을 kg으로 먼저 고쳐줘요. g을 kg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m의 삼성 곱하기 배출가스량 5000m의 삼성 per day.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제거 효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거 효율이 95%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거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하기 때문에 제거 효율 95%를 곱해주시면 되죠.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제거되는 먼지의 양은 237.50kg per day가 되죠. 그럼 이 문제에서 제거되는 먼지의 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또는 배출되는 먼지의 농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제거를 배출로 바꾸면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바꾸면 돼요. 1-0.95를 곱해주시면 배출되는 먼지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했을 때는 제거율을 곱하는 거고, 그리고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계산한다고 하면 통과율을 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통과율이라는 것은 1 제거 효율이 통과율이 됩니다. 왜 그러냐? 제거 효율과 통과율을 합치면 100%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굴뚝의 높이가 60m,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가 137도씨일 때 자연 통풍력을 1.5배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 온도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단 배기 온도는 27도씨,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는 1.3kg/m의 삼성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풍력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겠지만 355가 들어가는 공식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풍력 G는 355 곱하기 H 곱하기, 여기서 H는 굴뚝의 높이, 273 플러스 TA분의 1, TA는 대기 온도, 마이너스 273 플러스 TG분의 1, TG는 가스의 온도. 273을 더하는 이유는 절대 온도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먼저 통풍력을 계산을 해요. 굴뚝의 높이가 60m입니다. 그리고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가 137도씨, 그리고 대기 온도가 27도씨인 경우에 통풍력을 계산해요. 그래서 60m, 27도씨, 137도씨. 따라서 통풍력을 계산하니까 19.0488mAh초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될 값은 뭐냐면 자연 통풍력을 몇 배로 증가시킬 때? 1.5배로 증가시킬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19.0488mAh초에 1.5배로 증가시켰을 때 어떤 값을 계산을 하느냐? 어떤 값을 계산하죠?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몇 도냐? 그럼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니까 높이 60m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온도 27도씨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TG, 배기가스 온도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배기가스 온도 TG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몇 도가 나오죠? 229.04도씨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 통풍력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자연 통풍력을 몇 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출가스 온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TG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식은 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면 굴뚝 배출가스량이 100m의 삼성바오이고 HCl의 농도가 600ppm일 때 1m의 삼성의 물에 2시간 흡수시켰다. 이때 순환수 중에 HCl의 농도, 노르말 농도와 pOH를 계산하시오. 단 흡수 효율은 70%. 여기서 흡수율이 70%라는 것은 70%가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흡수탑의 조건에서 노르말 농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노르말 농도는 EQ/L의 단위를 가지죠. 그래서 주어지는 배기가스량 곱하기 농도의 단위는 ppm으로 주어지니까 ppm의 단위는 ml/m2의 삼성입니다. 따라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보정해 줬어요. 그리고 흡수 효율 곱하기 제거 시간, 그리고 1당량은 우리가 HCl은 일가물질이죠. 일가물질은 1당량은 최저기 22.4리터 나누기 순환수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 배기가스량 100m의 삼성아워 곱하기 600ppm, ppm은 ml/m2의 삼성. 자, 10의 -3성은 ml를 리터로 환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70% 나누기 100을 해도 되고 0.7을 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2시간, 그리고 일당량은 최적으로 22.4리터. 두 개는 변하지 않아요. 10의 -3성, 일당량 나누기 22.4리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누기 순환수, 지금 순환수가 얼마죠? 1m의 삼성. 1m의 삼성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0의 3성 리터와 동일한 값이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3.75 곱하기 10의 -3성 EQ/L. EQ/L라는 게 노르말 농도니까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값은 HCl의 값이거든요. 자, HCl이라는 것은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Cl이 X몰이면 H 플러스도 1이니까 X몰, Cl 마이너스도 X몰, 동일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Cl의 농도가 3.75 곱하기 10의 -3성 당량이 노르말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도 얼마가 되느냐면 3.75 곱하기 10의 -3성 노르말 또는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HCl은 H가 한 개잖아요. 한 개는 일가물질이죠. 그래서 일가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p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우리가 1번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H 플러스 3.75 곱하기 10의 -3성을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2.43이 됐어요. 그러면 pOH라는 것은 14에서 pH를 빼주면 되죠. 왜 그러냐면 pH의 값과 pOH의 값을 합치면 얼마가 되죠? 14가 되니까 pH를 계산할 때는 14에서 pOH를 빼주고 pOH를 계산했을 때는 14에서 pH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14에서 2번에서 계산한 pH 2.43을 빼주게 되면 11.57이라는 pOH까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 그리고 pH와 pOH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팁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은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문제 8번. 황성분이 1%인 중류를 40톤/아워로 연소할 때 배출되는 가스를 CaCO3, CaCO3는 탄산칼슘입니다. 탈황하고 황을 석고 이수염으로 회수하고자 한다. 석고가 CaSO4예요. 이수염이라는 것은 물이 두 분자가 붙은 거예요. 회수되는 석고 이수염을 계산을 하시오. 탈황률은 98%. 그리고 여러분들 석고 이수염이 나왔다는 소리는 섭식법이에요. 건식에서는 석고만 나오죠. 섭식법에서는 석고 이수염이 나오고, 그러면 S를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면 SO2가 나오죠. 이 SO2에 탄산칼슘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하나 넣고 물 2분자를 넣으면 CaSO4EH2O라는 석고 이수연과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는 S와 석고 이수염을 비를 놓는 거예요. S는 원자량과 분자량이 동일하죠. 그래서 32kg일 때 석고 이수염의 분자량을 조사해보면 칼슘이 40, S가 32, O가 16짜리가 4개, H2O가 18, 2개. 그래서 170이에요. 따라서 172kg은 자, 지금 연료가 중유를 사용하는데 40톤/아워예요. 이 중에 황분이 40톤/아워 중에서 황분이 1%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0.01. 자, 그 중에 1% 중에서 황이 98%만 제거되고 있어요. 탈락률이라는 것은 황이 제거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98%만 제거되니까 0.98.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2.11톤/아워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식이 필요한 문제는 반드시 반응식이 들어가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9번 CL2는 염소입니다. CL2 0.05%가 포함된 가스 1000m의 삼성파워를 수산화칼슘으로 중화처리하고자 한다. 수산화칼슘이라는 것은 CaOH2를 수산화칼슘이라고 해요.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소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럼 반응식을 보시게 되면 CL2를 CaOH2로 반응을 시키면 CaCl2, CaOCl2, 물이 나와요. 그래서 Ca 2개, Cl2 2개, 그래서 2몰이 들어가고 물도 2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Cl2는 가스량 중에 0.05%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 최적이에요. 그래서 최적은 2 곱하기 22.4Sm의 삼성이죠. 그리고 수산화칼슘은 kg/h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을 사용합니다.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은 칼슘이 40, O가 16짜리가 2개, H 1짜리가 2개, 그래서 74의 분자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22.4Sm의 삼성일 때 2 곱하기 74kg은 가스량 1000m의 삼성/아워 중에서 CL2가 차지하는 값이 0.05%.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분율 10-2승을 곱하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시면 1.65kg/h가 나오죠. 여러분들 계산은 큐넷에 공시되어 있는 계산기의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링겔만 매연 농도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매연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보기에 보면 5도가 8회, 4도가 12회, 3도가 35회, 2도가 45회, 1도가 66회, 0도가 154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연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총 횟수분의 횟수 곱하기 도수의 합에서 전체 곱하기 얼마를 곱하느냐. 보통 우리가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100을 곱하잖아요. 여기서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20을 곱한다는 게 핵심이죠. 따라서 5 곱하기 8 플러스 4 곱하기 12 플러스 3 곱하기 35 플러스 2 곱하기 45 플러스 1 곱하기 66 플러스 0 곱하기 154회 분자. 자, 분모에는 횟수 8회, 12회, 35회, 45회, 66회, 154회를 더해줘서 나눠주시고 전체 곱하기 20을 하시게 되면 21.81%라는 매연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프로판과 에탄의 혼합가스 1N의 삼성을 완전 연소시킨 결과 배기가스 중에서 CO2의 생성량은 2.6N의 삼성이었다. 이 혼합가스 중에서 에탄과 프로판의 몰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 연소시켰다는 소리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래서 프로판과 에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C가 8개고 C가 3개고 H가 8개가 프로판이죠. O2는 CO2와 H2O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탄소가 3개니까 CO2 앞에 3, H가 8개니까 여기는 H2예요.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산소는 2개짜리가 3개, 6개, 1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 이렇게 오면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탄입니다. 자, C가 2개고 H 6개가 에탄이죠. O2와 결합하면 마찬가지 CO2와 H2O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H 뒤에 있는 숫자가 H2O. 2개짜리가 2분의 6은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산소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7개. 이렇게 오면 2분의 7은 3.5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계산하는 거였죠? CO2의 생성량이 주어져 있고, 몰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에탄과 프로판에서. 그러면 지금 에탄과 프로판 중에 한 개는 뭐가 되느냐 하면 X몰. 2개를 합치면 100%가 되는 거죠. 연료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는 1-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판을 X라고 뒀어요. 그러면 에탄은 1-X가 되는 거죠. 2개를 합쳐서 100%가 되려고 하면. 그럼 프로판이 X니까 CO2는 3개가 나와요. 그럼 3X. 자, 에탄은 1-X예요. 그럼 CO2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2 곱하기 1-X가 되는 거죠. 왜 CO2의 값을 찾아내야 되느냐면 CO2의 생성량이 2.6Nm의 삼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X 플러스 2 곱하기 1-X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6N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X를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0.6이 나왔어요. 그 0.6이 프로판의 값이잖아요. 그럼 1-0.6을 하면 0.4가 뭐가 되는 거죠? 에탄의 값이에요. 그래서 에탄과 프로판의 몰비니까 에탄이 앞에 0.4 그리고 프로판이 뒤에 0.6. 그래서 0.4와 0.6이에요. 줄일 수 있죠? 2로 약분시키면 2대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탄과 프로판의 몰비는 2대3이죠. 그래서 에탄과 프로판의 몰비가 나와 있는지 프로판과 에탄의 몰비가 나와 있는지 순서가 바뀌면 답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주셔야 되고 연소 반응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기가스 중에 먼지 농도가 2200mg/S의 삼성인 먼지를 처리하고자 제진 효율이 50%인 중력 집진 장치, 75%인 원심력 집진 장치, 80%인 세정 집진 장치, 80%인 여관 집진 장치를 직렬로 순서대로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총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장치가 몇 개가 있죠? 중력, 원심력, 세정, 여과 4개가 있네요. 자, 여기서 입구 농도가 2200mg/S의 삼성이죠. 자, 중력 집진 장치 효율 1이라고 놓겠습니다. 50%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원심력 집진 장치 효율 2가 80%, 그리고 세정 집진 장치 효율 3가 80%. 아니죠. 자, 두 번째, 지금 원심력 집진 장치가 75%예요. 자, 그리고 세정이 80%, 여과가 80%. 자, 여기에서 총합 효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총합 효율은 각 집진 장치의 통과율의 곱을 1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효율 1, 1-효율 2, 1-효율 3, 1-효율 4를 해서 그 곱을 1에서 빼주면 되죠. 1이 100%니까. 자, 그러면 1- 첫 번째 50%는 0.5, 75%는 0.75, 80%는 0.8, 80%는 0.8. 따라서 계산하시면 0.995의 총합 효율이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9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치가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치의 통과율을 계산해서 곱한 다음에 1에서 빼주시면 총합 효율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NO2 22.4ppm을 함유한 배기가스 10만 Nm의 삼성파워를 NH3에 의한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NO2를 제거하기 위한 NH3의 이론량을 kg/h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응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들이 NO를 NH3로 처리를 하게 되면 N2와 H2O가 발생하죠. 그리고 NO2를 NH3로 처리를 하게 되면 N2와 H2O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계수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계수를 좀 외워주세요. 자, NO는 6456, 그리고 NO2는 6872. 이렇게 계수를 꼭 외워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자, 그러면 NO2는 가스량 10만 Nm의 삼성파워 중에서 22.4ppm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피라는 것은 계수 곱하기 22.4Sm의 삼성이죠. 따라서 Sm의 삼성이나 Nm의 삼성, S나 N은 표준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용어입니다. 계수가 6개니까 6 곱하기 22.4Nm의 삼성일 때 NH3는 kg, 질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분자량을 쓰면 되겠죠? NH3의 분자량은 N은 14, H는 1이 3개, 그래서 분자량이 17이죠. 8 곱하기 17kg은 가스량 10만 Nm의 삼성파워 중에 NO2의 농도가 22.4ppm. 자, ppm을 없애기 위해서 ppm은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해줘요. 따라서 x.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 다시 말해서 NH3의 값은 2.27kg/h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기가스량 3000Sm의 삼성퍼미니처, 압력 손실 250mAh/초, 송풍기의 효율이 70%이며 1일 2시간 가동할 경우에 월 전력 요금을 계산하시오. 단 한 달은 30일 기준이며 20원 per kWh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 요금이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이 1kWh당 2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동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킬로와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동력은 압력 손실 곱하기 배기가스량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전체 곱하기 여율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배기가 가지는 시간 단위가 세크예요. 특이하게 계수가 단위를 가지거든요.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단위만 보면. 그래서 배기가스량의 시간 단위도 반드시 세크로 맞춰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압력 손실은 250mAh/초, 그리고 가스량은 3000Sm의 삼성퍼미니처. 따라서 미니처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했어요.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이 지금 몇 퍼센트? 70%. 여율은 없기 때문에 생략. 따라서 동력을 계산하시면 175.07kW예요. 그럼 175.07kW를 사용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kWh니까 20원 per kWh. 그럼 동력 175.07kW를 곱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느냐면 2시간 가동을 해요.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전력은 월 전력, 한 달 요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달은 30일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달 30일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 달에 소요되는 전력 요금은 21만 84원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요금을 계산했을 때는 요금 체계가 1kWh당 얼마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서 전력 요금을 계산하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5번은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10개의 여과벽을 사용해서 여과 집신 장치에서 입구의 먼지 농도가 12g/s의 삼성, 집신율은 98%였다. 가동 중에서 한 개의 벽에 구멍이 생겨 처리 가스량의 18%가 그대로 통과한다면 출구의 먼지 농도를 계산하시오. 출구의 먼지 농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먼지 농도와 비정상적으로 통과하는 먼지 농도를 더해 주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집진이 되는 상태에서 통과되는 거고,
비정상 상태라는 것은 집진과 관계없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정상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입구의 먼지 농도가 12g/s의 삼성이에요. 이 12g/s의 삼성은 98%의 집진 효율을 가지게 되죠. 그럼 통과되는 값은 1-0.98이죠. 자, 그리고 백에 구멍이 생겨서 무조건 18%가 그대로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통과하지 않는 값은 18%를 제외한 값. 다시 말해서 1-0.18은 집진이 되면서 통과하겠죠. 그래서 정상시는 12g/s의 삼성 곱하기 통과율 1-0.98 곱하기 그대로 빠져나가는 걸 뺀 값 1-0.18. 자, 그리고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집진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12g/s의 삼성 곱하기 0.18. 따라서 출구의 먼지 농도는 2.36g/s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시 통과되는 먼지 농도와 비정상시 통과되는 먼지 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염소 농도, 염소는 Cl2입니다. 160ml/s의 삼성일 때 염소 가스를 20mg/s의 삼성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염소 가스를 제거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단위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염소 가스의 단위가 mg/s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치 20mg/s의 삼성은 그대로 두고 지금 배출되는 160ml/s의 삼성을 mg/s의 삼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ml를 m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염소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 71mg과 최적 22.4ml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60ml/s의 삼성이니까 ml를 없애기 위해서는 22.4ml 분의 71mg을 해서 곱해주면 ml 이렇게 없어지고 mg/s의 삼성이 나오거든요. 이 값에서 기준치 얼마를 빼주죠? 20mg/s의 삼성을 빼주시게 되면 제거해야 되는 우리가 Cl2의 농도는 487.14mg/s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지, 그리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체 1몰을 기준을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전탑에서 발생되는 편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책을 쓰시오. 편유 현상이라는 것은 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충전탑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편유 현상이라는 것은 충전탑에서 흡수액의 최소 유량으로는 충전물을 표면에 충분히 분배시키기에는 액의 양이 부족해요. 따라서 액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액이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현상을 편유 현상,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균일하고 동일한 충전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공급률을 가지는 충전재를 쓰면 돼요. 자, 충전재가 이렇게 있다고요. 안이 비어있는, 그래서 안이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것이 공급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저항이 작은 충전재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나 저항은 무조건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리고 18번에 보시게 되면 시아나수소라는 것은 HCN을 뜻하는데 처리 방법 두 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HCN은 CH로 되어 있으니까 가연성물이죠. 그래서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아나수소는 산성물질이니까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은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세정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세정법과 연소법을 쓸 수 있는데 먼저 세정법을 보시면 시아나수소는 수용성 물질이에요. 사는 수용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세정법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아나수소는 가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시켜서 처리를 하면 처리가 잘 되죠. 따라서 시아나수소를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정법과 연소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주어지는 집진장치의 종류와 원리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집진장치의 종류가 지금 중력집진장치, 원심력집진장치, 세정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 이렇게 5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원리는 중력, 관성력, 원심력, 전기적 인력이라고 주어졌는데 중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중력집진장치는 중력을 이용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원심력 집진 장치는 당연히 원심력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세정 집진 장치는 관성력을 이용하죠. 그리고 여과 집진 장치는 관성력과 중력의 원리를 같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기 집진 장치는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하죠.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집진 장치의 종류, 보기에 있는 집진 장치의 종류와 보기에 있는 원리를 매치를 시키는 거죠. 보기에 없는 것을 매치를 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력의 원리는 중력 집진 장치, 원심력은 원심력 집진 장치, 관성력은 세정 집진 장치, 그리고 관성력과 중력은 여과 집진 장치, 정전기적 인력은 전기 집진기에서 사용하는 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에 보시면 합착제의 종류와 활성탄을 재생하는 방법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합착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탄, 실리카겔, 합성 알루미늄, 합성 제올라이트, 보코사이트가 있어요. 자, 3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3개만 적으시면 돼요. 많이 적는다고 점수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활성탄을 재생하는 방법은 고온의 비활성 가스와 접촉을 시켜서 재생을 시킵니다. 자, 또는 낮은 압력의 스팀과 접촉시켜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상해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물로 세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온도를 고온으로 해서 피합착 물질을 탈착시키는 방법, 떨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탄의 종류와, 그러니까 합착제의 종류와 활성탄을 재생하는 방법 각각 3가지씩 서술하시오 되어 있기 때문에 딱 3가지씩만 서술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강의하고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를 보내고선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2 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